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대회에 걸맞게 극적인 역전승 등을 이뤄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팀들이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내면서 더 높은 토너먼트로 가는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던 챔피언스 리그 10경기를 뽑아봤습니다. 주관적으로 뽑은 10경기는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부분 아시는 1999년 5월 26일 벌어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인데요. 해당 시즌은 퍼거슨 감독의 트래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가 뽑힌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당시 맨유 최강 중원조합이라 불리던 폴 스콜스와 로이키는 준결승 무대에서 경고 누적을 당하면서 결승 무대에 출전하지 못하며 맨유는 선발 라인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최상의 라인업을 꾸려 경기에 돌입했지만 6분 만에 프리킥골을 내주게 되었고 경기력마저 실제 경기를 돌려보면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준 맨유는 후반 막바진 65분 이후로 공격수 셰링엄과 솔샤르를 투입함으로 기존의 4-4-2에서 4-3-3과 같은 3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였지만 91분 긱스의 중거리 슛이 셰링엄의 발밑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이를 그대로 밀어넣으며 동점을 만들어내더니 2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셰링엄의 헤딩이 솔샤르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되고 이를 그대로 골문 안으로 넣으며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몰아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낸 경기입니다. 덧붙여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퍼거슨 감독의 맨유는 트래블을 이룩하게 됩니다. 데포르티보의 홈구장인 리아소르의 이름을 따서 리아소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경기는 전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 밀란과 제정난에 있던 데포르티보가 8강 토너먼트에서 만난 경기입니다. 1차전은 밀란의 홈경기로 이뤄지며 산시로에서 무려 4대1의 스코어로 데포르티보를 따돌렸고 당시 밀란의 스쿼드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밀란이 너무 방심해서였을까요? 2차전 리아소르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전반에만 3대0의 스코어로 밀란의 막강한 수비진을 무너뜨리며 경기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설마를 외치게 됩니다.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한 골이라도 먹히면 2골을 넣어야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76분에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을 넣으며 무려 4대0의 스코어로 전 시즌 디펜딩 챔피언을 잡아내며 데포르티보는 준결승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덧붙여 데포르티보는 준결승에서 무리뉴의 포르투를 만나 떨어지게 되었고 무리뉴는 해당 시즌 챔스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리버풀 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이 경기는 수많은 놀림 속에도 우리에겐 챔스 트로피가 있어라며 할 수 있겠던 이스탄불의 기적입니다. 바로 전 설명했던 리아소르의 기적에 당해버린 밀란은 한 시즌 만에 또 기적을 선사해주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경기가 뽑힌 이유는 전반전 휘슬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골을 먹혔고 나머지 전반전에만 2골을 더 헌납하며 3대0의 스코어로 밀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경기를 방문했던 리버풀 팬들은 아뿔싸를 외치며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밀란의 수비진은 말레스카라 불리는 막강한 수비라인 이들을 뚫고 3득점을 만들어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였죠.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에서 스티븐 제라드가 54분의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어 56분, 60분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며 6분 만에 3대0의 스코어를 3대3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리버풀의 두대기 선방으로 고비를 넘기며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믿었던 피를로, 세르지뉴 셰프첸코가 PK 실축을 하며 리버풀은 챔스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스탄불의 기적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나온 이 역전극은 1차전에서 나폴리의 라베치가 2골, 카바니가 1골을 넣고 첼시는 마타의 득점으로 3대1의 스코어로 1차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뒤 첼시는 감독 경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독 대행의 전설을 써내려갔던 디마테오가 부임하게 되고 드록바, 존테리가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후반 10분 나폴리가 득점에 성공하며 한 골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75분 램파드가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연장 전반 종료 직전 이바노비치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1차전의 3대1 스코어를 뒤집고 8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바로 위에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기세를 탄 디마테오 감독 대행과 첼시는 준결승전에서 토레스의 900억 일시불 결제골과 더불어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 상대는 맨유에게 트로피를 내주었던 바이에른 뮌헨.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장이 뮌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였는데요. 미리 선정하는 거나 매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홈버프를 받게 된 바이에른 뮌헨. 설상가상으로 존테리마저 준결승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전을 오갔던 이 경기는 후반 38분 밀러의 선제골로 뮌헨이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후반에 38분에 들어간 골이라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5분 후 드록바의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연장전에 드록바가 반칙을 범하게 돼 PK마저 주게 되지만 키커로 나선 로벤이 실축하며 경기는 승부차기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첼시는 1번 키커 마타가 실축했음에도 미넨의 4, 5번 키커가 연달아 실축하며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디마테오는 당시에도 감독 대행이었다는 점. 이 경기로 준우승 트래블을 하게 된 바이에른 뮌헨은 다음에 트래블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캄프누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서 벌어진 16강 경기인데요. 1차전에서만 4대0의 스코어로 사실상 16강에서 짐을 싸야 할 만한 스코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리케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것이라는 발언까지 해버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선수들이 자극을 받았는지 50분 동안 3골을 몰아치며 경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로부터 12분 후 카바니가 득점에 성공하며 종합스코어는 3대5. 거기에 원정 다득점마저 적용되면 바르셀로나는 3골을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승부욕에 불탄 네이마르는 미친 듯한 모습으로 43분, 46분에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세르지 로베르토의 극적인 역전골로 챔피언스리그 전례가 없는 4대0의 스코어를 뒤집게 됩니다. 지난 시즌 캄프누의 기적을 써내려갔음에도 유벤투스에게 8강에서 탈락하게 된 바르셀로나, 다시 같은 세리에의 로마와 만나게 되는데요. 캄프누에서 4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만들어내며 준결승 진출은 확신한 듯 했지만 로마의 홈경기에서 확신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반 8분 만에 에딘 제코는 득점을 만들어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후 많은 슈팅을 퍼부었지만 전반전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 로마가 점점 패배를 직감하고 있을 때 데로시가 PK를 성공시키며 추격의 불씨는 다시 피어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82분 마노라스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종합스코어 4대4를 완성시켰고 1차전 원정골을 넣은 로마는 로마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4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후 리버풀을 만나 또다시 기적을 써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 패배를 하며 4강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무리뉴가 해임되고 솔샤라가 부임하며 11경기에서 10승을 거두는 굉장한 저력을 발휘하던 때 16강 1차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정팀을 상대로 디마리아가 미친듯한 활약을 보이며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하였고 2대0의 스코어로 경기는 기울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포그바의 레드카드와 더불어 생제르맹 원정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통계상 1차전 홈경기에서 2대0 패배를 뒤집은 팀은 106개의 케이스 중 단 한 케이스도 없는 말 그대로 확률상 1%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루카쿠가 상대의 실책을 이용해 득점을 하게 되지만 10분 후 베르나트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수비만 해야 됐던 맨유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추가 득점에 성공해 신락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에선 데야의 수비와 육탄 방어와 더불어 생지르맹의 결정력 부재로 경기는 그대로 이어져갔고 솔샤르는 어린 달로트, 총, 그린우드 등을 투입하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후반 90분 무렵 달로트의 슈팅이 김펜베의 핸드볼로 이어지게 됐고 이를 성공시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홈 2대0 패배를 뒤집은 첫 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로마의 기적을 선사해주었던 바르셀로나는 리버풀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준결승 1차전에서 수아레즈와 메시의 득점에 힘입어 3대0의 스코어로 승리를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막판에 덴벨레가 득점을 놓치게 되고 이때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7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의 불씨를 살린 리버풀은 후반전에 바이날둠을 투입하게 되고 투입된 바이날둠이 54분, 56분 연속 득점을 해내며 경기는 완전히 리버풀에 기울게 되는데요. 그리고 79분 코너킥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를 정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알아챈 클롭은 경기 전에 빠른 세트피스 처리를 주문했고 아놀드는 이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문전에 있던 기적형 스트라이커 오리기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4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1점이라도 실점하면 원정 다득점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내려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고 화산 공세의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낸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국 1차전 덴벨레 득점 실패로 스노우볼이 굴러갔고 클럽 감독의 전술 지시로 기습적인 코너킥 득점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경기는 지난 시즌 준결승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던 토트넘 아약스입니다. 홈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한 토트넘은 2차전 원정에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한 데 이어 35분에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합스코어 3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해야만 했는데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45분, 신락같은 희망을 걸고 시작된 2차전에서 아약스 선수들이 방심을 했을까요?
55분, 59분 모우라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는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아약스는 1실점만 더하게 되면 원정 다득점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 공격을 몰아치는 상황에서 추가 시간까지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많은 팬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추가 시간마저 다 끝나는 상황.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요렌테가 볼을 받아주었고 알리가 그대로 섀도하는 모우라에게 패스를 밀어주며 정확히 추가 시간 마지막 5분에 슈팅을 때렸는데요. 그 슈팅이 그대로 아약스의 골대로 들어가며 토트넘 역사상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포체티노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한국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는데요. 비록 결승전에서 아쉬운 패배로 우승은 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일어난 극적인 역전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어떤 극적인 역전승이 일어날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